네, 46강 전세권의 처분과 소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세권의 처분은 그 제목처럼 전세권의 효력으로서 논의가 되는 거죠. 전세권의 양도 네, 그대로 조문 확인. 잠시만요. 시계가 안 돌아. 다시요. 네. 듣기라도 확인하고 이렇게 누르긴 하거든요. 예. 네, 46강 전세권의 처분과 소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세권의 처분은 전세권의 효력으로서 논의가 되는 거죠. 양가로 1번 전세권의 양도 그대로 조문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말이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전전세는 한 번 더 전세권을 설정하는 물권행위가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가령 양도 금지 특약이 유효라는 겁니다. 이와 대비돼야 될 것은 지상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라는 걸 확인을 같이 비교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권 양도할 수 있는데 307조 전세권 양도 효력. 그러면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을 양수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전세권자가 되죠. 그래서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권 양도한 사람, 그러니까 앞에 전세권자가 되겠죠.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1번 전세권은 자는 전세권자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설정자의 동의는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그래서 이 양도에는 물론 물권적 양도 합의와 전세권의 양도에 관한 등기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나 그 친구에게 양도 통지 등은 할 필요가 없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번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양가로 2번 전세권에 대한 담보 설정.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전세권 저당권 사례, 전 시간에 배웠던 물상 대위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 목적인 지상권이 없어졌으니까 목적을 상실하여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고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번 물상 대위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전세권의 소멸로 발생한 권리인 전세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 대위할 수 있을 뿐이다. 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전전세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줄 전전세의 설정에는 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간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요구가 된다. 그러나 할 수 있다는 말은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는 요구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2번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여야 한다.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 할 수 있다라는 것. 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전전세권이 설정되더라도 원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전세권자는 전전세권에 의해서 제한되는 한도 내에서는 스스로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겠죠. 전전세권자가 사용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308조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전전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대신에 책임이 가중되어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라도 그것이 전전세를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불가항력으로 인한 거지만 전전세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으니까 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세권의 소멸. 전세권은 물권 또는 제한물권 일반적인 소멸사유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리고 민법은 목적물이 멸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과 소멸 통고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다. 2번 전세권의 특유한 소멸 사유로는 소멸 청구 및 소멸 통고 제도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311조와 313조 조문 확인하겠습니다. 314조는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용법을 위반한 사용 수익, 더 줄이면 용법 위반, 이때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의 목도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313조 전세권의 소멸 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입니다.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가 있고, 그러나 이때에는 이사갈 준비기간은 줘야 한다는 겁니다. 전세금 마련할 준비기간은 줘야 되겠죠. 그래서 통고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여기가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누가 하든지 간에 각 당사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누가 하든지 간에 상대방에게 6월에 준비기간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거기에 대한 설명들 기억부터 디귿번까지 쭉 나와 있으니까 조문 그냥 풀어진 거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은 동그라미 3번 전세권이 소멸하면 당사자들은 전세권 관계를 청산함으로써 전세권이 설정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해서 자 보시면 설정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갑소유의 건물에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되었다. 그러면 을하고 갑하고 전세권 설정 합의하고 요 지금 등기부에 등기가 이제 격려가 돼야 전세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 조문에서 그다음에 갑은 을한테 지금 전세금 받았죠. 그렇게 되니까 갑인 즉 설정자는 무엇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전세금을 반환을 해줘야 한다. 다음 전세권자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얘가 사용하고 있죠. 반환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물의 인도, 그 다음에 전세권이 끝났으니까 요 등기는 말소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까지, 그래서 이처럼 1대 2의 구조로 해가지고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반환하고 설정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들 각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317조를 보시면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 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두 개가 적어져 있습니다.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여기가 만약에 목적물을 인도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하면 O겠습니까? X겠습니까? X가 되겠죠. 목적물만 인도받고 서류는 안 받고도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네, 이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네, 다음에 양가로 2번 전세권자의 전세금 반환 채권과 그 만족의 확보. 1번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함으로써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한편 전세권의 소멸 전까지는 전세권자는 장차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금을 전세권자의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것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그때 장래에 발생하는 장래의 권리로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소멸 전이라도 이러한 장래의 채권을 양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소멸 전이니까요. 소멸 전이니까 지금 을은 어떻습니까? 자,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10년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지금 5년째가 됐습니다. 이게 소멸 전이죠. 존속 중에. 자, 5년째. 그러면 을은 전세권은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양도하는 건 안 된다. 이유는 뭐냐면 전세권은 똘마니, 전세금 반환 채권은 두목. 이 두 개가 찢어지게 되면 전세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확정 분리양도하는 것. 이거는 안 되지만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10년 돼가지고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급할래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 장래의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번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을 위한 담보물권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무담보 채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담보물권의 권능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다음 4번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입니다.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 가로에 보니까 건물 일부 전세권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전세권이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된 경우 판례는 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목적물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권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 경매 신청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뭘 할 수는 있다?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있다. 5번에 지금 어떤 나와 있냐면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갑이란에는요. 갑이란에는 의리, 인도 안 해주면 동시항변권을 가지고 돈 안 줄 수가 있죠. 그러한 상태는 갑의 의무가 지체되었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을은 갑을 설정자를 전세금 반환 지체에 빠뜨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거를 이행 제공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나 전세권은 소멸 후에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바로 경매 청구를 할 수는 없으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채무에 관해서 이행 지체에 빠질 것이 요구가 된다. 그러므로 전세권자는 목적물 및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을 해서 설정자로 하여금 이행 지체가 되게 할 필요가 있다. 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6번 전세권자는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능을 가진다. 네,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건물 일부 전세권 사안에서도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가로 3번 전세권자의 전세권 등기 말소해 줘야 되는 의무 있고 목적물 반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16조와 이제 310조 보시면 원상회복 의무 매수 청구권. 네, 이 매수 청구권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1항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러므로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또 자기 거니까 수거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요. 권리이기도 하지만 원상회복하려면 또 수거 의무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부분 주의하시고요.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가 그 부속 물건에 매수를 청구를 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단서 부분은 전세권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이 항은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재량의 경우에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또 그 부속 물건이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자의 부속 매수 청구권은 지 마음대로 아무거나 부속시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동의 얻어 부속시켰거나 아니면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다. 네,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작은 동그라미 2번 비용 상환과 관련하여 전세권자가 현상 유지와 수선 의무를 부담을 한다라고 우리가 309조에서 확인을 했죠.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비용을 제출했다고 해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즉 필요비의 상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입비 상환 청구는 인정이 된다라는 것 그대로 확인하시고